우리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도 아름다웠던 비극, 단종과 그를 둘러싼 시대상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단종하면 유배지에서 슬프게 생을 마감한 어린 왕으로만 기억하죠. 하지만 그 짧은 생 뒤에는 권력을 향한 비정한 욕망과 목숨을 건 뜨거운 충심이 얽히고 설킨 거대한 드라마가 숨어 있습니다. 12살 소년이 감당해야 했던 조선의 무게, 그리고 그를 지키려 했던 혹은 무너뜨리려 했던 5인물의 일대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종, 본명 이홍위.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타고난 인물입니다. 세종대왕의 장손이자 문종의 유일한 적자였죠. 하지만 하늘은 그에게 완벽한 혈통을 주신 대신 평온한 가정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그를 낳고 단 하루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인 소원왕후 역시 일찍 돌아가셨죠. 어린 홍위는 궁궐이라는 거대한 성 안에서 할아버지 세종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세종은 이 영특한 손자를 보며 집현전 학사들에게 내가 죽은 뒤에도 이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눈물로 유탁을 남기기도 했죠. 하지만 아버지 문종마저 즉위 2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12살 소년은 아무런 방패막이 없이 조선의 제6대 임금이라는 거친 파도 한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어린 왕의 등극은 곧 왕권의 위기를 의미했습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른 인물이 바로 숙부,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은 형인 문종과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유약한 학자 스타일이 아니라 사냥을 즐기고 무예에 능하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카리스마가 대단했죠. 그는 어린 조카가 왕위에 오르자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엔 할아버지 태종이방원처럼 강력한 왕권을 쥐고 싶다는 야심이 들끓고 있었죠. 그런 수양대군의 야심에 날개를 달아준 사람이 바로 한명회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며 불우한 시절을 보냈던 칠삭둥이였습니다. 하지만 정세를 읽는 눈만큼은 조선 최고였죠. 한명회는 수양대군에게 접근해 대장부가 어찌 평범하게 살겠습니까? 천하를 동호하십시오라며 권력을 찰탈할 시나리오를 짭니다. 그 유명한 살생부가 바로 그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계유정난의 처절한 밤. 이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뀐 그날 밤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명회와 수양대군은 단종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호랑이 장군 김종서를 먼저 제거하기로 합니다. 수양대군은 직접 김종서의 집을 찾아갑니다. 청탁할 일이 있다며 편지를 건넸고 김종서가 달빛 아래서 편지를 읽으려 고개를 숙인 순간 수양의 수하 임어오르니 휘두른 철퇴가 김종서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 시각 궁궐 도남문 앞에는 한명회가 살생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입궐하는 신하들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반대파는 그 자리에서 타살하거나 참수했습니다.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적인가. 한명회의 붓끝 하나에 조선 정승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죠. 밤새도록 궁궐 문턱은 피로 씻겼고 비명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12살 단종은 피 묻은 칼을 든 숙부 수양대군 앞에서 떨며 권력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자 대다수의 종치는 줄을 섰지만 끝까지 저항한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양의 친동생이자 단종의 또 다른 숙부, 금성대군입니다. 그는 형의 잔혹함에 치를 떨며 어찌 고륙상쟁을 벌이고 조카의 자리를 탐하느냐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결국 유배를 가게 되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인 경상도 순흥에서 영남 지방의 선비들을 모으고 몰래 경문을 돌려 단종 복위운동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었고 금성대군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세조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단종에게는 자신을 지켜주려던 마지막 혈육마저 사라진 셈이었죠. 1457년 17세가 된 단종은 상황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로 유배를 떠납니다. 청령포에 고립된 나날들, 여러분 청령포에 가보셨나요? 앞은 강물이 굽이쳐 흐르고 뒤는 험준한 암벽이라 배가 없으면 나갈 수 없는 육지 속의 섬입니다. 세조는 어린 조카가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하게 그곳에 가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단종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매일 아침 서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한양에 두고 온 부인,
정순왕후를 그리워하며 바위를 하나하나 쌓아 망향탑을 만들었죠. 밤에는 소쩍새 우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시로 남겼습니다. 달 밝은 밤 자규새 울어 시름 잊지 못하는데 피를 토하며 우는 새. 자규에 자신을 투영한 그의 시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읽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결국 세조는 단종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일설에는 교살되었다고도 하죠. 1457년 10월 조선의 6대 임금이었던 17세 소녀는 그렇게 차가운 땅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세조는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시신은 강물에 버려졌고 모두가 화를 당할까봐 눈을 감았습니다. 이때 목숨을 걸고 나타난 이가 바로 영월의 호장 어문도였습니다. 어문도는 밤중에 자식들과 함께 몰래 강가로 나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등에 업고 눈 덮인 산을 오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위를 행하다가 화를 당하는 것은 달게 받겠다. 그는 자신의 선산에 단종을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훗날 이 묘소는 숙종 때 정식으로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이름 없는 지방관리가 보여준 이 숭고한 위리는 훗날 우리가 단종을 기억할 때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단종과 그를 둘러싼 인물의 일대기를 살펴봤습니다. 권력을 위해 조카를 죽인 수양대군, 그 피해 드라마를 설계한 한명회, 끝까지 정통성을 지키려 했던 금성대군, 그리고 이름 없이 죽어간 왕의 마지막 존엄을 지킨 어문도.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닐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17세 소년 왕 단종의 아픔과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진심을 잠시나마 느껴보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